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꽃샘추위, 날씨 장난 아닙니다. 주식시장도 2,000포인트 넘겨서 좀 안착하는가 싶더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죠. 하지만 윤정두가 볼 때는요, 이번 주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은 2,000포인트 위에서 국내 증시도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종목으로 또 포트폴리오 채우시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상반기 계좌 수익 큰 폭으로 올려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내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2,000포인트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계속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미국 쪽에 또 악재 요인 일부 불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증시 또다시 2,000포인트 미만으로 흘러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의견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소수 의견들에 대해서는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복습 차원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금리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관련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통위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 우리나라 금리도 놓고 봐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역시 중복시켜서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에서의 흐름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뉴스로 들으시고 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만기일 부담 요인은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물량 소화 부분은 대부분 됐다, 이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워포인트 어마어마합니다. 13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빠르게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 놓고 보면 설명드리는데요. 이건 뭐 제가 1월 20일부터 방송 진행하면서 가지고 나왔었던 차트예요. 어떤 부분이죠?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추이입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 것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2000년 초반의 흐름부터의 금리 흐름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번에도 뭐 금리 부분을 인상, 9월이 아닌 6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사실상 떨었죠.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악재라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야 되는데 미국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 오늘 반등 시도를 일부 했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 해석해드리면요. 자, 놓고 보시면 2000년 초반에 어떻게 돼 있죠? 급격하게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시키고요. 그 다음에 9.11 테러가 나게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금리까지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2004년 6월이라고 계속 강조드려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한 번만 하시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2004년 6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2006년 6월까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됐다. 그 구간 동안에 어떤 문제 있었나요? 지금 뭐 호들갑 떨면서 야 금리 인상하면 난리 났어, 그런 흐름, 물론 뭐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틀리긴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금리 인상했을 때 문제 있었나요? 없었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요. 2008년도 1월부터 해서 다시 금리를 인하를 시킵니다. 왜? 2007년도에 나쁜 미국이죠, 사실은. 서브프라임, 미국의 주택 문제까지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어찌됐건 그 부분이 불거지게 되면서 금리를 급격히 또다시 인하를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의 흐름입니다. 2008년 12월 16일 0.25%,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금리가 동결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 어찌 됐느냐, 이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하루하루의 흐름에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런 그림을 놓고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들으시려면 녹화 방송 기존 거 놓고 보시고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출구 전략 2004년도에 진행됐을 때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은 경기가 살아난다 해서 그 앞전 2003년부터 상승 랠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히려 금리 인상 시점에는 횡보 구간, 하락이 아니에요. 횡보 구간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100% 상승 수준이 나왔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 당시에 상승 랠리였습니다. 뭐 금리 인상 문제 있습니까? 이 정도로 놓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또 팁을 보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 언급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무엇을 진행해야 됩니까?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실질적으로는 금융주 중에서도 어떤 금융주요? 화재가 먼저 왔어요. 보험업체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 금융지주사, 마지막에 이제 증권주가 순환성으로 랠리가 나왔는데
이 당시 놓고 보시면은 2003년도에 맨 왼쪽은 금융주가 올랐던 부분은 시장 상승률 추세 부분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상승이 진행됐던 구간에서는 288% 상승입니다. 적습니까? 시장 주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신한주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동반 하락이 났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돼요? 미국의 금리 인상, 조기 인상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반등 역할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소수 의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업종군들도 찾아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환율이에요. 자, 환율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번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한 번 인식하시고 복습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 겁니다. 어떤 거죠? 달러와 인덱스라는 거예요.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이게 뭐 어떤 큰 문제 있습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무슨 뭐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화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계속 하향 추세죠. 야, 이런 난리 났다. 뭐가 난리 나는데요? 엔화의 약세 때문에 업황이 안 좋은 종목군들이 있다면 엔화 약세 때문에 부각되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엔화 부채가 많은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수급 좋죠. 그런 부분도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달러화 인덱스 엔화 부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40.03%의 하락 과도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의 저점 부분이 2007년도의 저점 당시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다는 건 뭡니까? 감내할 수 있다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부 고공행진을 하겠습니까? 국내 증시도 못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000포인트 언저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조그마한 악재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달러와 인덱스 놓고 보고요. 과연 달러와의 흐름,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서 어떤 흐름이 났는지 이것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16% 이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16%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 전체적으로는 20%대 중반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뭐 4분의 1 이상의 시가총액 비중이죠. 원달러 환율 부분 1140원 정도 혹은 1100원대 위쪽 라인의 흐름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기전자 업종 2003년도엔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위치 리먼 브러더스 터진 다음에 인위적으로 일정 부분 환율을 방어해 줬을 때 흐름 이때는 좀 멈춰 있다 할지라도 이때 어떻게 되죠? 상승 탄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환율이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크게 악재 요인인 것처럼 시장이 밀리면 그런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오늘같이 반등 나오면 또 좋다라고 했다가 다시 조정 나오면 또 입 꾹 다물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림 놓고 보시고 이런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한 번 기억하시면 평생 여러분들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사실상의 금리 부분과 환율 부분 같이 놓고 본다면요. 금융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놓고 보십시오. 사실상 2004년부터 6년까지는 누가 이끌었다고요? 금융주들이 대장주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저 앞쪽 2003년부터 해서의 환율 부분의 영향 때문에 이건 금리 기준이잖아요. 환율 부분의 영향 때문에 2003년부터 4년까지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주도주로 부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한번 놓고 보세요. 제가 윤정도 나와가지고 1월 14일부터 맨날 무슨 말씀 드립니까? 삼성전자 한 주라도 편입하십시오. 삼성전자 2007년도 자사주 매입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자사주 매입하면서 기타 법인으로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이 착시 현상으로 났었죠. 그런 부분의 해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무조건 한 주라도 채우세요.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1월부터 나왔지만은 삼성전자 월봉으로 10월 달 놓고 보십시오. 10월 바닥 찍고 33%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계좌 사실상 33% 10월 대비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은 큰 종목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시장을 제대로 읽으시면서 그 시각대로 여러분들이 포트 짜시고 이러한 시각이 어려우시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815TV에서는 여러분들께 장중, 야간 무료 방송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오늘은 요만큼 해서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자세히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종목, 업종,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일단 뭐 연기금 쪽이죠. 연기금 쪽은 시황 쪽에 갖다 붙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뭐 환율 얘기 나오면서 조금 바꿨습니다. 어쨌든 연기금 쪽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정부 정책 관련해서 뭐 배당 이러한 부분들 또 액면 분할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뭐 좀 때이른 그 시점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좀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업종이 움직이느냐 이 부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연기금 쪽 부분 오늘은 집중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연기금 많이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국어 사전 혹은 경제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역시 다운받으셔갖고 차분하게 보시고 혹은 포털에서 이 부분 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엔 기금 이 기준에서 4대 연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뭐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4위냐 혹은 3위냐 그 정도 위치에 놓여질 만큼 자금이 굉장히 커요. 그 자금을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끌어당기겠다라는 부분이 정부 정책입니다. 그것은 뭐 역대 정부에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불거졌던 부분은 사실상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폭을 나타냈죠. 그러한 흐름 계속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1차 회의 내용,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1차 회의 내용인데 이거 다운받으셔야 되겠지만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배당 관련된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정부 정책 부분은 순환성의 흐름, 부의 재분배,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소득의 재분배 부분. 그래서 그 배당 부분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좀 증가시키자라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의원들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비껴갔다는 겁니다. 좀 제가 웃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치가 들어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에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배당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아직까지는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작년 대비해서 배당이 증가했고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이나 또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다만 보여주기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재간접 헤지 펀드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연기금, 공적 자금들이 주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죠. 채권은 안전 자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헤지 펀드까지 운영을 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반발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중은 조금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그 정도로 정부는 어떻게든 좀 활성화시키겠다. 연기금의 운영자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그 부분의 혜택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또 편입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계속해서 뭐 연기금 부분 오늘 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죠. 계속 배당 관련 추진 방안은 뭐 지난주 해드렸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 2013년 말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올 때부터고요. 그리고 경제 2기, 경제 2팀 들어왔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배당만, 연기금 관련해서 배당만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배당은 지난주 거 참조하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잘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매입가 기준 써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든 기사를 보시든 또 국민연금 운영 공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든 이 매입가 기준이냐 시가 지금 평가 기준이냐를 잘 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 금액이 대략 410조 원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액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466조, 뭐 470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혼돈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매입가 기준이냐 혹은 그 다음 페이지 놓고 보시면 시가 기준이냐. 그래서 매입가나 시가나 대충 뭐 비슷합니다만 자, 주식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 부분 2005년 그 12월 말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얼마 들어옵니까? 20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1월 말 기준이고요. 5월 달에 이제 2차 회의 때 확정이 됩니다. 그 기준 놓고 볼 때 145조 들어왔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해외 주식까지 포함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해외 주식. 언제부터 우리가 해외 주식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해외 주식 투자하고 연기금도 해외 주식이 들어가는데 어떤 면이 있을까요? 이것은 환율 방어죠. 뭐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환율, 해외 주식의 펀드, 해외 펀드에 들어가면서 해외 자금에 주식 자금을 넣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사게 되니까 아무래도 환율 방어가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맥락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러한 부분이 또 빨리 넘어가려면 또 안 되네. 31% 비중. 주식, 해외 펀드와 우리나라 주식 비중 합쳐서 31%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17.9%, 83조, 약 84조가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다. 지분율 따지면 뭐 7% 소폭 못 미치는 6%대의 지분율이죠. 이러한 부분이 뭐 이러한 수익 또 이러한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작년도에 5월 달에 2차 회의 때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부 입금 확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2019년까지 향후 5년 동안에 주식 비중을 35%로 늘리겠대요. 이게 지금만 얘기하면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전부터 사실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찌됐건 간에 35% 비중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좀 나눠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4년 기준에서는 18% 수준이다 한다면 2015년도는 20%를 채우겠다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표들이 그러한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19년까지 또 2015년까지의 비중. 그리고 2015년 말 예상기금 포트폴리오 보시면 얼마? 국내 주식은 106조.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84조라고 그랬나요? 그 금액 대비해서 106조이기 때문에 22조 정도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표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2013년도에 투자 허용 범위 이쪽 부분이 2014년도에 조금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죠. 요거 정확히 놓고 보셔야 됩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연기금 들어온다, 막 비중 확대한다, 많이 들어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뭐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부분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연기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맨 밑에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함정이 있어요. 무조건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계산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변화입니다. 2014년 대비해서 총 운영 기금이 얼마 증가해요? 62조. 그러니까 2014년도에 대략 470조 정도 했는데 2015년도에는 가만히 있어도 걷어들이는 국민연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532조 정도 된다는 거고요. 62조 증가하는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2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렇다면은 비중은 2% 늘리지만은 금액이 늘어나 있잖아요. 이 금액의 20%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106조. 이렇게 되면 대략 22조. 외국인 안 무섭죠. 22조면 한 달에 얼마에 대략 2조씩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2조씩 팍팍팍.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20거래를 따지면 하루에 1,000억씩 막 들어오는데 안 무섭죠? 근데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 2015년도 목표 비율이 20%고 최대 허용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25에서 15. 왜 이러한 기준을 드느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미쳐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화랑을 타서 외국인이 오히려 저평가됐다 해서 막 들어와요. 그럼 시장이 막 올라가면 평가 금액 자체가 높아지죠. 높아지면 연기금이 거기다 막 차익 실현해버리면은 시장은 또 수급 악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서 증가되는 폭, 예입니다. 한 가지의 예.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폭에서는 25%까지 유지를 해서 관망하고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폭을 내드리는 거예요. 또 조정받을 때 시장이 막 리먼 브러스 사태처럼 폭락이 나와요. 떨어지는 칼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연기금을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까지 비중, 편입 비중이 아닙니다. 평가 기준이 밀려 내려가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에서는 운용의 묘미를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최대 폭이 50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어찌됐건 저 금액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연기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한쪽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뉴스 보고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거 오늘 다운받으시면 앞으로 주식하는 동안 누가 까불면 이거 말씀하세요. 야, 너 이거 알아? 하면서 정확히 모르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윤정도의 Y 시간은 항상 정확한 데이터만 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분 좋은 흥분감을 드릴까요? 어떤 부분이죠? 2020년도 또 2030년도 뭐 쭉 있습니다만 2020년도까지 뭐 847조 원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기금 자체, 기금 자체가 많이 올라선다는 거예요. 자금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 정도 비중 가져가기만 해도 169조, 5년 동안에 169조. 그럼 80조가 5년 동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에 얼마? 한 20조씩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연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자.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 무조건 시장 빠진다고 조정 나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해석도 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 연기금과의 비교입니다. 이 부분 예전에 5년 전에 제가 활동할 때에도 막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면. 왜? 자, 항상 우리나라 연기금 부분의 주식 투자 비중
채권이 아닌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타당성,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국이 말이야 많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4위, 3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국민연금 하나의 규모만도. 근데 이 부분의 주식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그 한 개 주인데 54% 편입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편입해도 문제 없다 이런 식인데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33%대 뭐 이런 비중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쪽하고 꼭 우리나라하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 꼭 비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놓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6.4%의 비중인데 해외에서는 일본 뭐 4.6%고요. 미국 아까 50%대인가요? 60% 수준? 그 수준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운영자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전체 시장의 비중은 0.4.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흐름을 가지고 간다. 그렇다면은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나라 증시 뭐 문제 있습니까?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어떤 문제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사상 최대 고점 행진을 하고 있고 일본이 15년 만에 고점을 가고 있고 영국이 지금 고점을 뚫고 있고 독일이 사상 최대 고점을 가고 있고 그게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것을 수급 부분에서 연기금 쪽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요. 정부 정책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지분 10% 이상 가지고 있는 거 화면 작죠? 그러니까 다운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다운받으셔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느냐. 이러한 종목군들은 연기금 쪽에서 비중을 급속도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화내실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네 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6월 달에 뭘 한다고요? 한국판 다우지수를 만든다. 이것도 후행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녹화 방송 보십시오. 다만 이러한 지수 부분을 만들어서 또 정부에서 또 거래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30개 종목 편입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다시 기관들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수급 부분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삼성 SDS라든가 제일모직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장이 바닥 대비해서 견고한 흐름을 주고 있잖아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계속 캔들로 언급을 드렸는데 바닥 수익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새롭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의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편입 작업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같이 놓고 보세요. 이거 어렵습니까? 종목명 없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무료 교육방송 들어오시고요. 팁 드리면은 액면 분할 관련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또 그 밖에 여러 종목군들 같이 놓고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뭐 배당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또 연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도 같이 또 놓고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좀 어렵다 할지라도 공부 더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지어드립니다. 예, 4주 동안은 여러분들께 시장 주도주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상은 긴 흐름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중장기 포트 편입을 하시고 그대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여서 지금 당장 편입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이런 교육은 없느냐. 그래서 캔들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몸통 캔들 하나짜리 그리고 캔들 2개짜리, 캔들 3개짜리 전체적으로 캔들 패턴은 100여 가지가 시장에 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 300년 동안에 이용을 했던 캔들 부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윤정도는 뭐라고요? 신뢰도가 높은 딱 별 3개짜리의 캔들 패턴만 놓고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종목분들이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분들이 다 흐름을 줬죠. 시가총액 1조 하시니까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또 그런 말씀 하십니다. 시가총액 1조를 어떻게 건드냐? 아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분들이 시가총액 1조만 합니까? 4조, 5조, 6조.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은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합산을 해서 작년 12월 말 기준에 173개 종목. 그것은 공식 통계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또 코스닥 종목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80 종목이 넘습니다. 충분한 종목분들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이 시가총액 1조 이상이 너무 무겁다 하시면
코스피 200 종목. 그럼 뭐 시가총액 3천억, 5천억짜리도 사실상 포함되죠. 그런 종목으로 해서 캔들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부분은요. 복습 여전히 좀 빨리 진행하면서 관심 가질 종목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노출을 해드리고요. 뒷부분은 오늘 3개짜리 캔들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해서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 알려드립니다. 복습할 때에도 매수 구간, 손절 구간 알려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캔들 공부하시면서 해모형 떴어요. 상승 반전입니다. 어디서 편입하라고 그래서. 없죠.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매수 편입 구간 드리고요. 손절 구간 명확히 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익률은 조금 섹시하게 해놨습니다. 왜?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반전형 캔들입니다. 우리가 추세 지속형 캔들 보실 이유가 그다지 없잖아요. 내 종목이 편입돼 있다. 추세 지속이다. 그럼 뭐 긍정적인데 추세 부분은 다음에 이제 이평선 배우면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렇다면 저점 편입이냐 차익 실현 고점 차익 실현이냐 그것은 반전형 캔들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갖고 나온 부분이 뭡니까? 3개짜리. 우리 1개짜리 배웠잖아요. 1개짜리의 신뢰도 3개는 무조건 우산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머형과 교수형 요것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 2개짜리는 장악형 하나뿐이 없습니다. 3개짜리는 뭐라고요? 상승 hình 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샛별형, 샛별형 십자형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 패턴 거꾸로 놓으면 하락형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복습입니다. 대우증권의 일봉 차트입니다. 증권주 시장에 가면 증권주 간다. 사실은 그렇게 너무 맹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증권주 어떻게 됩니까? 대우증권입니다. 21% 하락하더니 24% 상승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올해 매수하실 수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공부했던 해머형이 나옵니다. 색깔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슨 수익률 광고냐? 아니죠. 어디서 편입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몸통의 전 거래일의 몸통의 상단 부분까지가 매수 구간입니다. 그거는 복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적어두시고요. 두 번째, 최대 폭은 꼬리까지 편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날 당연히 편입 못해요. 하루 종일 놓고 보고 있을 겁니까? 꼬리 달리는지? 이 종목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했을 때 편입 구간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무조건 수익 났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윤 정도는 뭐 지금 수익 추천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의 매수 편입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드렸고 가능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손절 라인까지 이렇게 쉽게 알려드립니다. 어디? 꼬리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위에 꼬리가 또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은 무시하시고 몸통의 윗부분과 꼬리까지 해서 절반 라인을 손절 구간으로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한 87년부터 주식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니까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수익률 대회 한 10여 차례 우승했죠. 그럼 됐죠. 검증됐죠. 자, 윤정도 기법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대우증권 일봉은 어떻게 됐다? 18.12% 오늘 종가 기준까지의 상승률입니다. 오늘 종가 밀린 것까지의 상승률.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고점 기준 잡으면 24% 바닥 대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10%대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지금부터도 다른 종목에 접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이것을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똑같아요. 대우증권 주봉. 예? 주봉 차트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는 좀 희한하게 똑같이 뭐가 나왔습니까? 해머형이 바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흐름에서 편입 가능했고 어떻게 드려요? 매수 구간. 주봉 기준에 어떻게 돼요? 2주까지도 매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왜 편입을 못 하세요? 여기 어디 뭐 매도 사인 크게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 없죠.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편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지난주에 복습해드렸던 건설주들 대림산업 바닥에서부터 해모형 나와서 상승률 30%, 40% 그게 남의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꼭 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종목이죠. 대우증권 그래서 주봉 차트 마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바닥 대비 수익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화재입니다. 야, 다 지난 거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매번 아니죠. 계속 안 지난 종목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삼성화재 같은 경우 뭐 이 시가총액이 작습니까? 10조 원이 넘는데 자 놓고 보면요. 꼬리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그 주봉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24.81%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빠져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를 달았어요. 달아서 해모형이 떴는데 매수관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드렸죠. 현재 구간에서 매수관 진입돼 있다는 겁니다. 손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미국 금리. 그럼 미국의 금융주들이 먼저 움직이죠. 우리나라 금융주들 동반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나중에 돼서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지 마시고. 그리고 삼성화재 이렇게 갖고 나오면 제가 캔들만 보고 갖고 나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급이나 펀더멘탈 다 계산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뭐 8.61% 정도 상승 이 정도인데 충분히 바닥 대비니까요.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야, 한미약품 너무 작은 거 아니니? 라고 했더니 저희 연구원이 아니에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캔들 가지고 상승 장악형 떴죠? 그럼 뭐 뜬 거 어떻게 하라고? 매수 구간 알려드리잖아요. 매수 구간. 전 거래일, 첫 번째 거래일에 몸통의 상단부터 해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요 몸통까지. 이건 뭐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꼬리가 있다면 그 다음 날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편입 구간이 충분히 2거래일 이상 더 나왔다는 겁니다. 당일만 나왔으면 뭐 의미가 없죠. 2거래일 이상 나와줬고 손절 라인은 이렇게 해서 잡아드렸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9.81% 적습니까? 코스피 200 종목으로 수익인데 안 적죠. 공부 꼭 하십시오.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뭘 봐야 되겠죠? 캔들 3개짜리입니다. 1개짜리 받고 2개짜리 받고 3개짜리. 그리고 또 뒷부분에 상승 장악형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개짜리 캔들에서도 여러분들 공략 잘 하시기 바랍니다. 3개짜리 현대중공업 일봉 차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월달 것까지 최근 걸로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쭉 미끄러졌어요. 15.27%.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 확인해주죠. 확인해주죠. 5에서 10거래일 하락을 한 추세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수관 어떻게 된다고요? 이날 이 패턴이 완성돼야 그다음부터 편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날 뭐 어떻게 계속 보고 있느냐 이건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편입 구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도 녹화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손절 구간은 어떻게 된다? 첫 거래일에 몸통의 절반을 손절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이 충분히 됐고 저점 대비해서 19% 수준인데 위에서 편입한다 할지라도 10%대 상승이라는 거예요. 이 큰 현대중공업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겠죠. 이러한 부분들 복습 계속 해나가십시오. 두산중공업 주봉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 연구원 엄청 혼났어요. 혼났는데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왜? 공부할 거 복습할 거 그냥 계속 하려고. 어떻게?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쭉 빠져내려왔어. 그러면 차트를 여기까지만 잘라주면 되지. 왜 여기까지 잘랐냐 이거예요. 힘들게. 두 가지 설명해야 되잖아. 하나. 자, 여기서 뭐 뜹니까? 해모형 떴어요. 예? 색깔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바닥에서 저점 인식 확인하고 돌리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34.25% 작습니까? 주봉 기준에 두산중공업이 시가총액 저렇게 큰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뭐 이평선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5일 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상승 잉태 확인형 내가 한 번 수익 냈는데 왜 못 들어가? 오메 땡큐 하고 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 드렸고 예? 충분히 편입할 수 있잖아요. 손절 구간 드렸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상승 아 선생님 이거 올라가는 것만 갖고 이런 패턴 자체가 뜨기가 힘들어요. 뜨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무너졌다. 무너지면 여기 손절 구간 아까 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에서 손절 구간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밀렸어요. 37% 그리고 84% 올랐어요. 약 올르시죠. 이거는 또 삼성전기는 발만 동동동동 4주 전에도 갖고 나왔는데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뭐가 뜬다고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는데 땡겨서 놓고 볼게요. 땡겨서. 그럼 여기서 만에 하나 손절 구간까지 밀린다. 그러면 손절이죠. 시장 영향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이러한 캔들, 실내도 별 3개짜리가 뜨면은요, 거의 90% 이상은 다 갑니다. 이거를 찾아내기가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공부만 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편입 구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가 드립니까? 시장이 주지? 이런 종목 이럴 때 안 사시고 발만 동동동 지금 와서 발만 동동동동 자 올랐어요. 26.13인데 실질적으로 먼 기간 보면 편입이죠. 여기서도 뭐 캔들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시장 주도주 4주 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수급에 대해서 수급 놓고 보셨으면 이거 편입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거짓말인가 볼까요? 자 이런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이거 4주 전에 녹화방송 보십시오. 4주 전에 나와서 제가 뭐 이것을 뭐 쫓아다니면서 매수하세요. 필요 없잖아요. 시가총액 몇 조 하는 종목을. 다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눌림의 흐름에 이러한 매집이 단행돼 있는데 지금 10% 넘게 매집이 됐어요. 금액 기준에 4천억 정도 되나요? 적은 금액입니까? 그렇게 해서 매수해서 이제 바닥 대비 80% 올라갔는데 발 동동동. 그러면 그거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는데 뭘 자랑을 해? 제가 한 주도 없는데. 왜? 아직까지 매집 구간이고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보여드리면서 IT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갈 수 있다라는 기준. 그렇다면은 똑같이 캔들 또 똑같이 놓고 보시고 갭도 있어요. 갭도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아시겠죠?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은. 자, 이평선까지 배우지 않았지만 삼성전기 이평선까지 4주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다시 복습하시고요. 이제는 오늘 공부 배울 거. 저 숨차 죽겠습니다. 지금 대략 뭐 대충 보니까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 예제가 또 많겠죠. 오늘은 뭘 배워야 돼요? 이제 좀 숨 좀 돌리면서 천천히 할게요. 놓고 보시면은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아우, 힘들어, 진짜. 예? 상승 잉태 확인형. 그죠? 상승 장악형을 배웠는데 이제 장악 확인형 배우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좋아합니다. 왜? 상승 장악형 자체가 캔들 3개인데 장악 확인까지 되면 이건 뭐 엄청난 거죠. 별 4개 주고 싶은 건데 어찌됐건 그겁니다. 다음 주에는 뭐 샛별형, 또 섹시한 샛별형 다음 주에 배우시고요. 오늘 상승 장악 확인형 배웁니다. 자, 놓고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상승 하락 장악형부터 거꾸로 배우는데요. 하락 장악형 지난주 배웠잖아요. 지지난주 2주 전에. 그리고 하락 장악 확인형은 이런 모양이다. 이건 오늘 처음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만 보면 이거 어쩌라고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죠. 100가지가 넘는 캔들에서 신뢰도 별 3개짜리는 몇 가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캔들 3개짜리에서는 패턴 2개다. 샛별형까지 3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적어두셔도 되는데 굳이 뭐 하려고 적습니까?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무료인데 815 TV 오셔서 다운받으세요. 이거 무료로. 5에서 10거래일 이상 추세 상승 지속이 돼야 됩니다. 상승 추세가 막 나와야 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거래일의 캔들이 최근 거래일의 고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림 좀 더 예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거래일 캔들은 1거래일 캔들 저점을 이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내용이. 3거래일 캔들은 어쩌고저쩌고. 자, 놓고 보겠습니다. 장악형 기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바닥에서부터 계속 상승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상승이 나오는데 고점을 형성했어요.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고점을 형성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올라가지를 못하고 밀립니다. 밀리면서 이날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요. 상승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려 떨어지는 것을 하락 장악형인데 이것만도 별 3개. 예? 편입 구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별 3개인데 이건 배운 거고 복습이고요. 그 다음에 장악 확인형. 별 4개 주고 싶다니까요. 별을 4개를 못 줘서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서 미련을 못 버리신다. 나 화장실 갔다 왔고요. 출장 갔다 왔어요. 장 보고 왔더니 이렇게 끝났네. 그 다음날 미련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끝난다면 어떻게? 이 종가 대비해서 밀려 내려올 때. 전일 고점 찍은 것까지 확인했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아무 때나 막 뜨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날 종가도 이렇게 밀려 떨어지면은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왜? 수익 낼 만큼 냈잖아요. 그래서 차익 구간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누가 저기서 들어가요? 고점에서 바보 마냥 공부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변형형도 놓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뜨게 되면 저 모습이 이렇게 뜨게 되면은 이게 아닌 줄 알아. 맞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변형형도 많기 때문에 패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기준 정도만 놓고 해석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 머리가 아닌 어깨보다 더 위에 거기에서 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겠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좀 그림이 멀어서 잘 안 보실 텐데 하락은 좀 금방 끝내버릴 거예요. 차익 실현이니까 차익 실현 구간이니까 쫙 위에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하락 장악형이 떠버립니다. 그죠? 고점 부분이 음봉으로 딱 감싸 안겨지고 더 밀려 내려오고 그 다음날 종가가 두 번째 캔들보다 더 밑에서 끝나는데 자꾸 미련을 가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간 반등 일부 있다 할지라도 끝나버리죠. 미련 갖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숨차 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 상승 이후에 미련 갖고 잘못 견디다 보면은 큰 폭의 손실이 나온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종목 필요 없다. 내 거는 반전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 좋겠다. 무작정 잡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어떻게 확인한다? 5에서 10거래 이거 내용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고요. 이러한 부분들 매수 구간 어디냐? 어디? 요 캔들 몸통 위로 올라갈 때부터 매수 구간입니다. 꼬리까지도 매수 구간입니다. 근데 장중에 얘가 꼬리 달고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 부담이 있으시면 그렇다면 오늘 요거 종가까지 그대로 냅두십시오. 종가 베팅 일부 하시든지 냅두시든지. 그리고 나서 검색을 했더니 이런 종목이 패턴이 나왔다. 어디서? 바닥에서. 아무 데서나가 아니에요. 쭉 밀려 떨어져 내려오다가 저점. 시가가 여기죠. 시가 여기 어제 종가보다 뚝 떨어져서 더 깨져 내려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막 돌려. 돌리더니 어제 몸통까지 싹 꼬리까지 싹 끌어안고 돌려. 매수가 얼마나 세다는 거예요. 반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입 구간 지난번에 알려드렸고 상승 장악 확인형은
더 세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더 센데. 어떻게 합니까? 더 세기 때문에 변형형까지 우리가 공부 싹 다 한 다음에 이런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 편입해야 된다. 어떻게? 자, L사입니다. L사 같은 경우 17.33% 얼마 안 빠졌네요. 얼마 안 빠지기는 여러분 종목이면 승질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악형 떴습니다. 장악 확인형. 예? 편입 구간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좀 미처 못 해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요 꼬리 달린 요 구간까지 다 편입입니다. 1차적으로 물론 여기지만은 여기까지 다 편입이에요. 여기 다 편입입니다. 그 다음날 편입, 여기 편입. 손절은 어디?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상승력은 22.13%. 에게! 얼마 안 나왔어요? 또 다른 종목 보죠. 대한유화입니다. 19.76% 5거래일 추세하락 나왔어요. 여기서 뭐가 뜹니까?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떠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한유화도 야 이거 시가총액 1조 안 되지 않니? 그랬더니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편입구간 이렇게 드렸죠? 자, 최대 편입구간은 요 봉의 꼬리 라인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까지 편입이 됐던 종목인데 어떻게 됩니까? 손절 라인 드렸고 그 다음 상승력은 66.41%?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배우셔서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 그죠? 그 다음 종목. 컴투스입니다. 지난주에도 복습해서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815TV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 할 겁니다. 교육 방송 할 건데 얘는 상승 장악형, 장악 확인형, 매수 구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4주 동안 배웠던 수급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왜? 지금도 편입할 수 있다. 왜? 아까 삼성전기처럼 그냥 내리사고 있어요. 이거 과열 아닙니까? 과열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통화를 안 해봐서 내리사요. 눌러놓고 찔끔찔끔 봉 크기 작죠? 어떻게 할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장악 확인형. 그 다음에 편입 구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목 터져라고. 이거 시가총액이 2조인데 이런 종목 편입 안 하시면 어떻게? 무거워서. 뭘 무거워요? 이 수익이 작습니까? 편입 구간 드리고 나서 손절 라인 드리고 나서 바닥 대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기준 20% 상승이에요. 오늘도 장중에 교육방송, 무료 방송 해드렸잖아요. 거기서 또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그 다음 종목 놓고 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핵심 내용 중에 캔들하고는 벗어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야간 무료 방송 화요일 날 끝나고 야간 무료 방송 해드리고 금요일마다 장중 무료 방송 해드렸는데 이제는 죄송하게도 장중 무료 방송이 이제 없어집니다. 야간에는 이제 교육 방송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815TV를 통해서. 근데 내일 장중 무방이 마지막이고요. 오늘 야간 무료 방송 이제 뭐 다음 주에도 진행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이 종목 배울 겁니다. 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공부는 대우건설 배울 때 우리가 갭을 좀 공부했습니다만 일부러 종목명을 다 뺐습니다. 그런 이유는 시가총액이 안타깝게도 1000조 미만입니다. 1조 미만이에요. 1조 미만. 그러면 1조 미만짜리를 왜 갖고 나왔느냐. 윤정도 기준에 10년 만인가 될 겁니다. 1조 미만짜리 소형주를 말씀드리는 거는. 대신에 이 종목에 지금 기간 매수세가 이 부분 있죠? 여기 두 번째 갭 나온 이 부분에서 지금 기간 매수세가 6거래일, 7거래일 동안 오늘까지도 오늘 음봉으로 나온 오늘까지도 기간 매수세 유입되면서 6% 매집이 됐다는 거예요. 6%. 작습니까? 6%가 이 고점에서. 근데 올해 펀드멘탈 개선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소형주에 대해서는 보통 증권사 분석 내용 잘 안 나오죠. 근데 D증권사에서 뭐 증권사 이름 말씀드리는 건 없고 D증권사에서 보고서 아주 자세하게 내놨어요. 실적 개선 굉장히 크다고. 언제? 2월 말에. 갭이 나오는 시점에 기간 유입되면서 대량 거래량 수반되면서 갭이 나왔는데 그냥 이 정도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종목명 못 적어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다 노출해드린다고 그랬어요. 교육 목적이니까. 교육 목적이니까. 자, 첫 번째 갭 우리가 뭡니까? 돌파 갭. 두 번째 갭 급진 갭이에요. 급진 갭은 중간 갭인데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갭 부분 발생된 이후에 급진 갭이 나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나온다. 이 정도 상승력이 뭐 작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구간을 직전 저항대를 다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죠. 이게 주봉입니다. 아까 그게 일봉이라면 이게 주봉이고 이 갭 나온 자리를 다시 연결해 드린 거예요. 주요한 곳을 어떻게 했다? 거래량 지금 숨겨놨습니다만 주요한 곳을 갭으로 뚫었다. 양봉으로 뚫어도 힘이 세다고 하는데 갭으로 뚫는데 거기다가 기간이 왕창 들어와서 뚫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거 교육하자고 이런 게 갭입니다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교육하고 있는데 막 매매를 하셔. 그거야 뭐 저는 알 바는 없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대비해서 이틀 만에 30%. 적은 수익은 아니죠.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기간이 매집하고 펀드멘탈 개선되고 추세가 이평선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서 추후에 이런 종목군들 발견하셔야 되겠죠. 이런 종목 찾으면 많습니다. 왜 없어요? 장중에 이런 종목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다 교육을 해드릴 거고 이런 것은 이제 월봉으로 보세요. 일봉으로 좀 부담되시면 월봉 기준에 갭 발생된 이후에 자리가 넓죠. 근데 여기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펀드멘탈 개선 윤정두가 분석한 게 아니라 기관 애널리스트가 명확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2월 말에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 부분 여러분들이 자료 받으셔서 보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갭 부분을 우리가 대우건설 배울 때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 갭에 대해서 강력한 시세와 그 수급과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배웠던 기관 외국인 수급, 그 기관 수급이 단기간에 7거래일 만에 6%가 들어왔다. 이 부분. 그리고 이평선도 역시 안 배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이평선 누가 몰라요. 정배열 구간에 놓여져 있다. 자리 넓다. 시장 어떻게 된다? 이번 주 만기 불확실성 해소되면 시장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약속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 약속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막 교육해드리면은 종목 주세요. 종목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잡아내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종목군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착해내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득 생각난 건데 혹시라도 지금 야간에 참여 못하시고 내일 장중에 참여 못하신 분들 계시니까 기다리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갭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저항 아닙니까? 저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갭을 발생을 시켜서 뻥 하고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이게 돌파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요한 지점.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라인을 또 뻥 뚫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이런 것을 급진갭이라고 합니다. 근데 급진갭의 경우는 상승 추세 부분에 있어서의 두 번째 목표 주가 라인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놓고 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가 나왔고 거기를 또 수급을 기간이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봉과 월봉상의 목표 라인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종목을 발굴하고 낚으실 수 있는 방법, 교육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장중은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야간 무료 방송 오늘 11시부터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815TV 어떻게든 815TV에서 무료 교육 방송 받으셔서 엄청 좋은 장입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 상반기에 꼭 50% 이상 한번 내는 것을 목표로 삼기 바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130장 이상의 파워포인트 준비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시간 내에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다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815TV의 윤정두였습니다. 다음 주에